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모두 2%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21선 지켜주지 못했는데요. 개인의 유동성도 외국인과 기관의 거센 매도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상승 종목이 70여 개에 그치는 압도적인 하락장이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오랜만에 3대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해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이주현, 김선윤 전문위원과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도 흐름부터 짚어주시죠. 예, 전날 시장이 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양시장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아시아 시장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수급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항상 지수가 1%대 이상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수급적인, 일별적인 이 수급 현황을 좀 보게 되면 1% 이상 밀려 내려왔을 때는 9월 달에만 보더라도 8월 말에 1조 5천억이 넘는 물량을 좀 매수했고요. 9월 4일 같은 경우도 1조 3천억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9월 중순에서 이제 하순으로 넘어갈 때를 보게 되면 이 매수세에 대한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의 집중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다소 떨어진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 원인을 좀 찾아보게 되면 신용잔고에 있어서의 급증이에요. 일단 18조 원에 육박하죠. 18조 원에 육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부담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8조 1,000억대고요. 거래소가 8조 8천억이에요. 지금 이제 17조대 중반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신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고객이탁금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신용잔고는 계속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부담 요인이고요. 다시 고객이탁금은 다시 또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신용에 대한 부담, 이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추석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관망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돈을 좀 써야 되겠죠? 주식으로 수익을 좀 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금을 좀 인출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수급적인 부재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상승 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수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죠. 바로 요 6월 달에 있었던 요런 자리대, 그리고 8월 달에 있었던 자리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두 자리대는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가 바로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이때는. 근데 이제 8월 중순경에 고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다가 고점 돌파를 시도가 나왔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내려왔다가 바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냐면, 21선이 이제 하반각을 그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마찬가지죠.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횡보를 좀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밀려 내려왔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21선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힐 가능성이 좀 많아요. 결국 지수는 박스 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상단 자리대는 2,450에서 60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 자리대는 이 8월 중순경에 형성돼 있던 자리대죠. 2,280에서 70 정도 이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적극적으로 좀 거래를 한다거나 하게 된다라면 명절 이후에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의 주가, 특히 어제와 그제 월요일과 화요일 날 생각보다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되돌림 자리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되밀릴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신용 매물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다라면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된다라면 그 신용 매물 또한 이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은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요 반등으로 좀 나올 거예요. 반등으로 좀 스타트를 할 거지만 계속 좀 봐야 될 건 이제 확진자 수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미국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최대치로 늘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폐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증을 했다 이제 안정권역에 좀 접어들었는데 이게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체크는 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좀 활용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매수를 해야 될 부분들과 매도를 해야 될 부분들을 좀 구분해 본다면 테마성의 흐름들, 실적이라든가 이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놓지 말고 일단은 그냥 테마성 흐름들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군들은 반등세 일부 형국을 좀 만들어 놓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 3분기라든가 4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 포인트를 좀 반대로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섹터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니 해도 지수에 있어서의 반등의 포인트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조정을 좀 깊이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제 57,000원대, 58,000원대를 살짝 하회했다가 종가상 58,000원대를 안착을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다라고 한다라면 제 개인적으로도 지수에 있어서의 반등 흐름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5자 중반, 후반, 중후반 될 때까지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
앞에 글자가 5자로 쓰여 있으니까요. 매도는 6자 이상에서 좀 해야 되겠죠. 투자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IT 섹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쪽의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들이 상승을 해줘야지만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쪽,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주들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기업들까지도 함께 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좋은 수익이 좀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네,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성장 동력이 좀 충분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도 거의 뭐 8만 원대에 육박하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제 조정 시에는 매수 접근으로 해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쪽하고 2차 전지 쪽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오늘 한 번 더 빠지면 매수 포인트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5G 쪽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밀리면 매수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단적으로 좀 예를 들자면 과거에서처럼 서진 시스템을 좀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 밀려 내려왔다가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추후에 생각해봐야 될 일이고요.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4만 원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4만 원대 중반이기 때문에 21선 자리대 저항 자리대만 보더라도 5만 원대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중형주 섹터들 중을 보게 되면 첨보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첨보도 21만 원대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 요인으로 좀 될 수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뭐 대부마그네틱이라든가 아니면 코인테크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별로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저점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정부 정책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수소, 풍력, ESS 이쪽 같은 경우는 시세 흐름들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것저것 보고 따지고 할 그럴 부분들이 좀 많죠. 수소 같은 경우는 니콜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탄력을 받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이 다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다 같이 지수가 많이 큰 폭으로 밀렸으니까. 그리고 낙폭과대로 빠지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를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의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타이밍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에 대한 반등이 나왔을 때 적어도 한 21선 정도의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때 그때 좀 현금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빅히센터에 대한 부분들이죠. 10월 5일 그리고 6일 날 공모 청약이 좀 있습니다. 넷마블하고 DPC를 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넷마블을 좀 보게 되면 전날 같은 경우 뭐 3%대 하락을 했어요. 저 박스 번역으로 하고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21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일단 이슈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BPC 같은 경우는 어제 그래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이러한 종목군들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갤럭시 S 폴드2가 국내 출시합니다. 관련주가 있겠죠? 뭐 KH바텍이라든가 아니면 BH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만들고 있죠.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이중바닥형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국내 출시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삼성의 이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좀 부분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하고 노트 시리즈를 합치고 그다음에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 폴더블 쪽으로 좀 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애플 쪽도 지금 폴더블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샘플을 좀 대규모 샘플을 요청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럼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판매에 대한 대수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실적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종목분들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급 개선주를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휴캠스예요. 휴캠스가 최근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한 2주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전날 이제 독지형의 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휴캠스도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마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있어서의 테마의 종목으로 좀 엮여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쁘지는 않아요. 전년도보다는 좀 역성장을 하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인다라는 거. 주가는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좀 싸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봐도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 저점 58,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그나미스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좀 봐도 은행 이자보다는 몇 배에 해당하는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23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참 어려웠습니다. 장중 내내 힘이 빠지면서 양시장이 모두 2% 넘게 빠졌었죠. 수급도 참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모습들을 보였던 어제장 뒤로 하고 오늘은 과연 반등을 이어가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기술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그 훈풍 이어받을 수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은 전부 다 빨간불로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호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0.3%가량 상승하면서 58,400원에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0.8% 상승으로 82,000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2%가량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은 73만 3천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이버의 상승이 오늘 조금 강합니다. 이익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 쇼핑과 광고가 동반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2%가량 오르면서 29만 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5%가량 상승으로 65만 5천 원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주 0.4%가량 상승이고요. 현대차 요즘 시장에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2%가량 올려세우면서 18만 3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제의 하락을 뒤로하고 오늘은 다시 반등 흐름 나오고 있네요. 0.4%가량의 상승. 카카오도 오늘은 상승입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그리고 국내 테크핀 사업을 선도한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1.8%가량 상승으로 35만 9,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1.68% 오르면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같이 흐름 좋습니다. 45만 4천 원에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출발 지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안팎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가량 상승으로 2,351선, 코스닥이 1.5%가량 더 탄력적인 상승으로 855선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같이 확인하시죠. 네, 현재는 좀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1.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CJ는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오늘은 소폭의 약세로 출발합니다. 0.3%가량 하락입니다. HLB 1% 넘게 그리고 RT오젠도 함께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카카오게임즈 어제까지 연 7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금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6,8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함께 강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1.3%가량 상승이고요. 제넥신도 1.8%, 에코프로비엠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로 다시 관심이 쏠리면서 3.5%가량 강한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15만 3,800원으로 시작합니다. KMW 5G 시장 성장 전망과 함께 같이 강하고요. 1.17% 상승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CJ E&M 오늘 3% 가까이 올려 세우네요. 14만 1,000원으로 시작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그래도 출발이 좀 좋습니다. 코스피가 0.7%, 코스닥은 1.5%가량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상승 종목 수도 좀 더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지금 확연하게 작은 상황인데 오늘 시장 흐름 그리고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다 빠졌죠. 어제 뭐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뭐 1,100개 넘게 좀 빠지는 흐름들 나왔고, 코스닥도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눌러놨던 종목들이 오늘 다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전에 여러분들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뭐 텔콘 RF 지역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분명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빠질 때에서도 우리나라 지수는 2,300의 강력한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하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2,300을 쉽게 깨지는 않을 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지 라인 2,300에서 2,350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323까지 밀렸었죠. 그래서 시장은 아직 62선 자리를 깨지를 않고 어제 배터리데이 잘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대한 호재들 얘기들이 다시 나와주면서 2차 전지 강세와 함께 지금 시장이 다시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시장이 반등을 쳤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종목별 강한 장세가 펼쳐질 거고요. 지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텔콘 RF 제약처럼 개념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는 크레이지한 장.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미친 장 그러는데 그러니까 종목들은 미쳐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아마 계속 열출이 될 겁니다. 추석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종목별 강세 장생이 계속 도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좋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폭락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목별 장세,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에서 일단 신풍제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풍제약. 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회사 입장에서 자사주 2,153억을 매도했다라는 얘기는,
가장 이 회사를 잘 알고 있는 뭐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임원이라든지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비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매도 시그널이라고 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에서 급락이 나왔었죠. 들어줬지만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보면 기타 법인이 120만 주 정리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120만 주를 걷어갔는데 여기서 뭐하러 걷어가나 싶을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27배, 2,700% 올라왔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지금에서는 신규로 공략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청자 질문 종목은요, 진원생명과 질문 주신 게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어제도 이제 답변을 해드렸는데, 코로나 백신 후보 생산 확대 협력 모멘텀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래서 지금 원래서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DNA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만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제 치료제에 대한 앞으로 뭐 연말에 대한 그런 이제 치료제에 대한 후보군에 이제 들어가면서 아직도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는 부분들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5만 원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셔도 되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 그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5만 원 다다르게 했는데 지금 시에서 35,000원보다 한 4만 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두고 계속 우상 방향으로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폭이 작으니까 다른 종목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굳이 하겠다라면은 해도 상관은 없는 종목이지만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종목 질문은 이제 PCL에 대한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자, PCL. 자, PCL도 이제 코로나 항체 진단 키트를 미국에서 약국 판매가 가능한지 이제 임상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게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기대감이죠, 마찬가지. 기대감을 움직이는 거고, 32,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공략해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강한 종목도 계속 쏘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텔코나레프 제약도 계속 위로 쏘죠. 바닥에 있다가 한번 튀니까 계속 튀는 거예요. 원래 바닥에 종목이 한번 튀면은 계속 개념 없이 막 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얘도 지금 튀는 건데 손절 라인만 31,500원 잡으면 그것만 잡고, 지금은 35,000원 올려야겠네요. 35,000원 손절 잡고 공략을 해봐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깨지면은 급락이 나오니까 손절 대응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 목표치는 한 4만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진 다 올라왔는데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항체 진단 키트 임상 진행, 약국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이슈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 테라셈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자, 주가 전망에 물어보셨는데, 지금 주가 차트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주가 차트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거는 얘 혼자 2월달, 3월달 코로나 이슈 때 빠졌던 혼자 그 흐름을 혼자가 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나와주는 것 같고, 일단은 최근에 이슈는 별게 없어요. 8월달에서 이제 사업 목적에 마스크 대조 판매 서비스업을 추가한다는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원래 테라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패키징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CCTV라든지 차량용 후방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뭐 실적은 뭐 엄청나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요. 근데 어쨌든 고점에서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돼서 바닥에서 지금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 공략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데서는 이런 차트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단기적인 혹은 스윙적인 매매가 유리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전저점 자리 1,040원 잡고 목표 가격 한 2,000원 정도 보고, 단기적인 매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적인 흐름으로만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께서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 도전할까요? 자, 오늘은 뭐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었으니까 종목들이 안 그래도 여기저기 지금 종목들이 카메라도 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최근에 많이 빠졌던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EM코리아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릴게요. EM코리아는 이제 수소차 테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일단 뭐 수소차 부품은 아니죠. 뭐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뭐 과거 뭐 선박형, 뭐 수평 처리 장치라든지 아니면 뭐 수소 탱크, 뭐 수소 뭐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충전소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고, 일단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다가 물렸어요. 사다가 물렸던 부분들 한 달 동안에 77만 주를 들어왔으니까 고점에서 좀 밀렸으니까 이 라인에서는 지지를 하고 한 20에서는 지지를 하고 조만간 한번 들면서 매매적인 시그널로 한 번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EM코리아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매수 가격은 뭐 현재 가격에서 만약에 내일 이후에서 흔들리더라도 뭐 5,500원까지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오늘 공략을 하는 시그널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가격 정도 내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밀리면 뭐 6,000원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200원서부터 지금까지 밀리게 되면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이 중요하죠. 전저점 자리인 5,0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목표 가격은 뭐 지금 당장 목표 가격은 아니고 N자 목표치로 크게 주게 되면 한 10,000원 정도, 한 10,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두고 여기 정고점 자리. 그래서 요거는 매매적인 뭐 스윙이나 중기 이상의 흐름으로 조정 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도 짚어주시고요. 오늘도 종목 시그널 과제해주시죠. 네, 현재 지금 시장 어제 미국장 강하게 반등 나오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배터리데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이제 한 달 내에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이제 사용하던 소스를 처음부터 다 갈아엎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자율주행 섹터 종목들 좀 괜찮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이제 라닉스, 옵트론텍 이런 정도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주유소에서 이제 언급드렸던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시가 굉장히 강한 상태고요.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섹터, LG화학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금 N자 하락으로 조정이 잘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림이 만들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배터리데이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뭔가 대단한 기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입이 쩍 벌어질 정도의 혁신적인 그런 기술은 보이지 않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크게 폭락을 하거나 할 그런 배터리데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배터리의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이제 좀 부각을 하면서 자체적인 생산으로 인해서 차량 가격을 갖다가 25,000불 정도까지 낮추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G전자라든지 이제 파라소닉, 그리고 뭐 CALP 같은 곳에서의 배터리 이제 납품을 물량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2년 이내에 생산이 들어가지만 대량 생산은 일단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이 이제 뭐 기술력을 충분히 더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터리 기술력을 더 높이고 더 싸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화두를 던짐으로써 기술 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 보면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지금 단기적으로 이슈가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정이 좀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온 이후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인테크라든지 서진 오토모티브 이제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통 이제 소문난 잔치에 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침부터 갭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나면 특별히 이제 종목들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 역시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오전장 한 10시나 10시 반까지는 조금 조정 나오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미 미증시 반등한 폭은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회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다만 만약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상승으로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면요, 21선을 이제 이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1선을 이제 21선 저항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 박스권 흐름 이어갈 가능성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 이렇게 만약에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면 그동안 여러분들 뭐 보유했던 종목들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조정 나오기 전에 이제 수익권에서의 현금 확대 지속적으로 좀 해가는 관점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여전히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 확보 관점으로 가시고요. 너무 공격적으로 무리해서 매수를 지금은 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문의 주셨던 종목들 리뷰를 드릴 텐데요. 종목들 리뷰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어저께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명성 TNS라는 종목이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로 이제 16,000원 정도에 드렸는데 바로 이제 시세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없이 음봉으로 쭉 밀린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인테크 2차 전지 제조 장비 수주 확대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주가 전망이 어떠냐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나인테크는 지금 일단 단기 과열 오늘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장마치고 단기 과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공략을 한다 하면 오늘 단타 정도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시가부터 강하게 상승 출발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5,000원 시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5,000원 이하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단타 정도로 공략을 한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면 이 종목은 지금은 보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시세를 단기적으로 좀 주고 단기 과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종목은 이제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2차전지 제조장비 수주 확대 기대감 이런 부분들 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뭐 지속적으로 끌고 가보시는 전략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신규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음봉으로 조정이 강하게 나올 때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단타 정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M+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M+를 이제 며칠 동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무상증자 권리락이 이제 발생하면서 오늘 지금 갭 상승 이후에 음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오늘 음봉 조정이 거래량 없이 나온다 하면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상승세가 더 남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우상향 정배열의 지금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갱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눌림 조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하면 이 종목은 오늘 음봉 조정은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저점 매수 관점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 분할로 접근을 좀 해보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 계속 열어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 하는 관점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의 주신 종목이 이제 전기차 부품 사업에 이제 알루코가 진출을 했죠. 알루코 부품, 이제 전기차 부품에 이제 그 납품,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점상으로 막 달리다가, 그 매출이 좀 부풀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LG 화학 관련해가지고 이제 수주를 한 부분이 뭐 매출이 부풀어졌던 어쨌든 간에 일단 팩트는 이제 전기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간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팩트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뭐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잘 나와줬던 부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던 부분들, 이런 자리가 좀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9월 8일 날 대량으로 터지면서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못하고 조정이 나왔었는데, 어저께 이제 다시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시세가 좀 나와줬었어요. 오늘 제 생각에는 이제 눌림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종목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지만 종가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만일 전일 저점인 3,750원이라든지 시가 부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그런 모습 나와야 되겠고요.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작게, 아주 적게 나올수록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생각은 들긴 한데요. 일단 종가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음봉으로 조정이 이쁘게 만들어진다면 종가에 한 번 정도 매수해 볼 만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뭐 한 3,750원 정도 잡고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 하락 추세대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내일 한번 돌파할 가능성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21선 위로 내일 주가가 안착하는 흐름을 보고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일단 매수 관점은 유지하시고 한번 지켜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배터리대회 발표 이후에 자율주행차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관련 종목들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미동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라닉스라든지 모트렉스, 텔레칩스,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여전히 지금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좀 상승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가량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진입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이기는 한데 0.12%의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개인의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는 있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도 1,500억 원 넘게 지금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연결해서 시장 상황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전문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권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오늘도 물량 좀 많이 덜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주시죠. 네, 장 초반 굉장히 강했는데 시장 상황이 지금 양 지수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고 있습니다. 참 좀 심하다는 생각인데 기관들이 아직까지도 좀 차익 실현할 물량이 좀 남아있는 건지
계속적인 좀 매도가 나오고요. 외인들도 팔고 있고 일단 양 지수, 주체 전부 다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추가 흐름에 대한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좀 그런 기대감을 좀 산산이 좀 부숴내리는 듯한 좀 느낌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선은 장 초반에 코스닥이 1.5% 이상 상승하다가 조금 다 내려버려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 조금 상승 흐름 좀 기다려보시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이 계속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뱉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엔 다시 한번 좀 강 매수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 가지시고 기다려 보시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밀려버리면 굉장히 조금 그 시장 분위기가 어지럽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반등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테슬라에서 사실 오늘 아침 새벽에 배터리데이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이제 $8,000에 좀 팔겠다라는 좀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움직임이 있긴 했는데, 크게 보자면은 이제 만도 같은 종목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NCN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니 밀리는 모습이긴 한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비욘드 아이라는 회사와 KSS 이미지 넥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인수를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효과가 좀 기대가 되지만 주가가 딱히 이렇게 현재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이슈를 한 번 더 받는다면 크게 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율주행 이슈 자체가 시장에서 엄청 크게 작용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매수는 가능하지만 급하게 이 종목을 한꺼번에 담는다거나 하는 거는 절대 비추입니다. 비추니까 천천히 대응하시고 보유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매수는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현재 보면은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하반기 때 좀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고 지금 기관들의 보고서 자체도 3분기부터 해서 또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삼성전기가 이 바닥을 확인한 이후부터 해서는 빠르게 반등 쪽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고 3분기 이어서 4분기 실적 잘 나와준다면 내년도에도 굉장히 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기는 매수를 꾸준하게 하면서 보유하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바닥에서 잡는다면은 매수가는 13만 원 아래면 좋긴 하겠는데 너무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와중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시 빠르게 좀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르네요. 0.2%까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등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유방암 치료제 등의 좀 이슈가 많아요. 신약 이슈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은데 주가 좀 굉장히 많이 좀 밀렸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게 항상 패턴은 좀 반복인 것 같아요. 한 번씩 좀 올려치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조정 나왔다, 조정 나왔다 가는 모습들. 지금도 이제 그런 흐름의 반복이라 여기서 한번 올려치기 시작하면은 다시 전고점 넘어가는 모습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고 현 구간대에는 매수 접근은 가능하나 갑자기 오늘부터나 내일부터나 급등하면서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오르지는 않을 테니 천천히 보시면서 조금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수는 가능하되 역시나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지만. 安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GH 신소재입니다. GH 신소재인데 이 종목은 이제 뭐 8,138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200명, 300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과연 지금 현 구간대에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냐? 네, 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꽤 는다면. 근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 사실 뭐 그렇게 반등을 주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음압병실 이슈를 받고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이슈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갑자기 좀 국내에서 터져줘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는다? 현재 정부의 그 정책, 질본에서의 그 정책 흐름이 그렇게 확진자 수가 늘 수 있게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여기서 쉽게 뭐 꺾이거나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오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되고, 바닥에서의 조금 상승 가능성을 좀 보시다가, 만약에 이제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100명대 갔는데,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가가 한번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한번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셔야 되는 종목으로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점 말씀드려 볼 테니까 천천히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빠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한 2.6%, 5%가량 좀 밀리는 모습인데 이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이 흐름 자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20일선 라인 자체가 70만 원으로 지금 체크는 되고 있는데 이 라인에서 반등을 줄지 여부는 좀 체크는 더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 뭐 조정이 깊은 만큼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짧게 보시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하니 적당히 보시고 그 다음에 지난 3월도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121선 이탈에 대한 포인트에서는 바닥자리 인식되면서 올라갔던 그런 영향이 큽니다.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70만 원 이탈하더라도 바로 반등이 있을 거고 깨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또 많이 빠지길래 제가 삼성 바이오까지 봐드렸고요. 전체 시장 좀 분위기 안 좋습니다. 다시 또 코스피 좀 마이너스 0.2%대고 코스닥도 다시 또 마이너스로 가려는지 서서히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데 우선 시장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고 좀 반등이 좀 나오기를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안 좋지만 요 시기가 지나면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대응이 어려운 시장인 것 같긴 한데 좀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김선윤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종목은 이 종목은 사실 뭐 추천의 의미보다는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봐보겠다라는 의미가 좀 강해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인데 LG화학이 현재 오늘장 장 출발 좋게 출발한 이후에 마이너스 거의 3%대에 가깝게 지금 빠지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LG화학의 그 테슬라 배터리대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갖지 않은. 근데 어제 이제 뉴스거리로 나왔던 게 테슬라에서 LG화학 배터리 쓰겠다, 많이 쓸 거다 이런 또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도 별 움직임은 없었고 오늘장에 또 출발했던 것은 사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전후로 해서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 봤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 이유로 인해서 개인들과 또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은 매수 보고서를 내고서 고유 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제는 LG화학에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뭐 불매운동까지 계속 퍼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최소한 75만 원 정도까지는 좀 1차적인 반등이 좀 나와줘야 뭐 개인들이 정리할 수 있는 조금 마음 차릴 수 있지. 이거를 뭐 그냥 무턱대고 이래 밀어버린다면, 뭐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거 주가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LG화학이 정말 제정신이 박혀 있다면 이슈거리 좀 내주고 주가 좀 올려주면서 70만 원 위로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이 정리할 여유를 줘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조금 LG화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는 현재가 보고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다시 70만 원 이상을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걸로 하고, 보유하신 분들만 대응하는 겁니다. 신규 접근은 아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셨다가 제가 계속 오픈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좀 따라오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LG화학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 대응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이지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최근에 한번 7월 말 이후에 급등을 한번 했다가 이후에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팹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준 이후에 눌림을 좀 받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AI 지분 인수를 포기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확장과 관련된 팹리스 기업들과 이제 협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종목을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시장이 좀 어려워서 밀릴 때 이런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을 내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전략은 좋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을 좀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 분할로 조금씩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25,000원을 깨고 살짝 내려가는데, 요 25,000원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위쪽에 1차적으로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34,000원, 손절 가격은 2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추세에 따라서 본다면 오늘 정도에서 저점에서 일부 분할로 매수를 하고 한 2번이나 3번 정도 나눠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부담 없이 접근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단번에 진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환 전문위원의 AD 테크놀로지 분할 접근 전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오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다소 출발에 비해서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인데 다시금 힘을 내주기를 바라보면서 순간부작 매매 시그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